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 소식에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에 물가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펜타닐 확산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물 중독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한인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산망 마비로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들의 이륙이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LA 동부지역 엘몬테시의 한 보석 상점에서 침입한 강도를 업주와 가족들이 맞서 싸우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뉴욕시 단기 숙박 공유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 소식에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물가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런던 시장에서 장중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감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석유 수출을 하루 30만 배럴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시장에선 원유값이 1배럴에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로선 빈살만 왕세자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에 자금을 대기 위해 원유값이 $100 선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에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항공 수요가 코로나 대유행 시기 이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관심은 결국 물가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1배럴의 $90는 올해 6월보다 25% 이상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9월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물가 상승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대로 낮아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싸진 원유값에 영향이 컸는데 이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식시장 3대 주수는 모두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Really, the big driver of what's differentiating within the market is the news that Saudi Arabia and Russia are extending their output cuts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긴축파였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곳 미국 시각으로 8일과 9일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6명이 잇따라 연설에 나섭니다. 앞으로 금리 방향에 어떤 단초를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일 오르고 있는 유가에 통근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근로자들은 연간 $7,000를 통근비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LA 지역 근로자의 통근비는 연간 $6,877 72센트로 전국에서 32번째로 높았습니다. 하루 평균 $30를 출퇴근에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LA 지역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근로자의 연간 통근비는 $12,650 66센트로 하루 평균 $5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상위 10개 지역 중 5곳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도시였는데 이들은 하루 평균 1시간을 통근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미시시피 잭슨의 경우 연간 통근비가 $2,53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교통비가 소요되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자 보험 없이 운전하는 이른바 무보험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통계국의 7월 집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더해 자동차 수리비 등 차량 관리비가 크게 오른 것이 원인인데 연이은 자연재해도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폭설과 토네이도를 겪은 콜로라도주의 경우 전년 대비 52%나 보험료가 올랐는데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주는 무려 88%나 인상됐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손실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보험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서는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경우 전체 운전자의 17%가 보험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보험 전문가들은 무보험자 증가세에 따라 차량 보험 가입 시 무보험 보상 조항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물 중독 및 과다 복용으로 자살이 아닌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한인은 10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연간 7.1% 늘어난 것이며 5년 전과 비교하면 138.6%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416명의 한인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2018년 44명, 2019년 72명, 2020년 97명, 2021년 98명 등 수년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한 한인은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18건, 2021년 23건, 2022년 27건 등이었습니다. 한인 마약 재활기관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약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저렴하고 질 나쁜 약도 전보다 늘었다며 현재 $20면 예전에 $100로 살 수 있던 양을 살 수 있고 채팅 앱 등 거래 방법도 다양화돼 마약 구매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펜타닐이 섞여 있는 혼합 마약이 특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기관은 또 저렴한 약들이 심정지 등 부작용이 더욱 심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도 문제인데 체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인 청소년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안 쓰던 안약, 향수 등을 갑자기 쓴다든지 라이터가 있다든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폭식을 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약물 사용 문제가 있다면 전문 기관을 찾아 상담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자신 또는 지인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간 크게 확산한 펜타닐도 이 계열에 속합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성인 42%가 오피오이드에 중독됐다고 응답해 도시 지역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 전산망 마비로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들의 이륙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늘 오전 연방항공청과 연계된 컴퓨터 시스템 장애로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집계에 따르면 전산장애에 영향을 받은 항공편은 전국에서 211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최소 40여 분 동안 활주로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1월에도 항공사와 연계되는 시스템 장애로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엘몬테시의 한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업주와 가족들이 강도와 맞서 싸우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주말 오후 시간,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쓴 덩치 큰 남성이 보석 상점 앞에 앉아있는 70대 남성을 향해 야생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강도는 이어 상점 내 직원과 손님들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뒤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가져온 상자에 보석들을 쓸어 담으려 합니다. 그 순간 스프레이에 얼굴을 공격당한 남성이 강도를 향해 달려들고 업주와 다른 가족들도 가세해 제지에 나섭니다. 주먹과 발길질, 쇠파이프까지 동원된 메타작을 견디지 못한 강도. 업소 문을 열고 빠져나가려는데 상의를 붙잡히자 옷마저 벗어던지고 도주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회색 다치 차저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35살에서 45살 사이 키 6피트 1인치에 몸무게가 300파운드에 달하는 거구의 흑인 남성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용의자가 갖고 있던 스프레이와 상자, 헬로윈 마스크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보석 상점은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패사디나에서도 대로변에 있던 보석 상점이 3인조 강도에 의해 동일한 수법으로 50만 달러어치의 금품을 털렸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대형 쇼핑몰 등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범죄자들이 도주가 용이하고 보안이 취약한 업소들로 타깃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론 거듭되는 범죄에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수많은 제보와 영상들이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열린 노동절 퍼레이드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매년 노동절에 열리는 대규모 캐리비안 문화축제인 서인도의 날 기념 주베르 축제에서 최소 2건 이상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거주 카리브해 출신 주민들은 1920년대부터 매년 축제를 이어왔으며 프랑스어로 하루 그리고 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생긴 축제입니다. 올해 주베르 축제는 크라운 헤이츠와 이스턴 파크웨이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는데 사건은 오후 4시 20분경 한 남성이 프랭클린 애비뉴 인근 이스턴 파크웨이에서 언쟁 끝에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20분경 로체스터 애비뉴 인근 이스턴 파크웨이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당초 3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이후 2명이 칼에 다리를 찔렸고 다른 1명은 칼에 손을 베었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 지 3시간이 지났을 무렵 51세 남성이 축제 현장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스터링 플레이스와 스캐넥타디 애비뉴 인근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이후 킹스 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년 새벽부터 축제를 이어가는 전통으로 인해 소음 문제로 총격이 이어져 온 주베르 축제는 지난 2년간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난 2020년 총격 사건으로 6살 아이가 총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주베르 축제 총격 사건과 관련해 7명을 체포한 상태로 뉴욕시경은 축제 전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려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사복 경관을 곳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브루클린 보로 경찰 당국은 지난주 40개에 달하는 갱단을 대상으로 직접 경고장을 발송하며 축제를 앞두고 행동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북러 간 군사 지원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며 이는 결코 북한에 이롭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use on the battlefield to attack grain silos and the heating infrastructure of major cities.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은 이미 지난달 중순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무기의 통로와 공급원을 표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면 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기 거래의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않겠다던 공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압박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도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논의를 규탄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uch a sale would violat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would prolong the unnecessary suffering of Ukrainian civilians who are impacted by Russia's war of aggression.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일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Могут ли в Кремле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такая встреча готовится? Нет, не можем. У нас нечего сказать вам по этой теме.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며 또 얼마나 많은 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미 백악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광범위한 협력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미국인 납치 용의자와 해병대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 도시인 멕시코 마타모로스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마타모로스가 속한 멕시코 파타울리파스주는 이번 충돌이 미국인 납치 사건 수사 과정 중 발생했다고 밝히며 사살당한 4명은 민간인들로 멕시코 당국이 이들의 총기와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해병대 쪽은 부상자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오그란데강 건너편 쪽 멕시코 마타모로스 시내에 위치한 미 영사관은 교전에 대비해 미리 직원들과 교민들에게 총격전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 미국인 4명 납치 사건은 지난 3월 3일 발생했습니다. 4명의 납치 피해자들은 의료 관련 목적으로 마타모로스를 이동하다 무장 용의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들이 총격을 가해 미국인 피해자들은 총에 맞은 채 납치됐다고 밝히며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50,000를 내걸었습니다. 납치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구출되기 전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납치범 소탕을 위해 공동 수사를 펼쳤고 어제 무장 용의자들과 대치 중 총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멕시코 마타모로스 인근에서는 납치 사건을 비롯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미 국무부는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령을 내린 지역입니다. 또한 멕시코 범죄 조직 걸프 카르텔을 비롯한 여러 범죄단체의 지부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국제공항 터미널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출국 심사 이후에도 터미널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LA 국제공항은 환승통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항 내 9개 터미널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출국 심사 이후 터미널 간 이동 시 활주로 위로 이동하는 셔틀버스 탑승이 요구됐지만 이제는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달 30일 델타 항공 청사인 3번 터미널과 외항사들이 사용하는 톰 브래들리 국제선 청사를 잇는 델타 스카이웨이가 완공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보안 검색 절차를 마친 뒤에도 이동이 자유로운데 공항 측은 인접한 터미널이 아닌 경우 셔틀버스를 탑승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단기 숙박공유에 대한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건당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 단기 숙박 공유 규제 조례는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 단속반에 라이센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없이는 개인이 주택을 렌트해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플랫폼에 등록해 훨씬 비싼 돈을 받고 단기 렌트로 돈을 버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호스트가 침실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해야 하고 임차인이 숙소에 머무는 동안 휴가 또는 업무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울 수 없고 30일 미만의 숙박만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또 뉴욕시의 모든 공동주택 관련 법률, 건축법, 구역 설정 규칙을 숙지하고 있음을 특별 단속반에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단기 숙박 건당 최대 $5,000의 벌금 또는 해당 숙소가 창출하는 수익의 최대 3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유주에게 9월 5일까지 라이센스를 신청하도록 명령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약 3,200개의 라이센스 신청 건수 중 257건만 승인됐으며 제출된 신청서 중 약 75%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뉴요커들은 목돈을 들여 렌트 여러 개를 계약했고 이 매물을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해 단기로 돌리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월 $3,000 수준의 렌트를 계약하고 본인은 그곳에 살지 않지만 단기 렌트로 한 달에 2배가 넘는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례는 에어비앤비 차익 거래에 뛰어든 뉴요커들이 많아지면서 렌트가 더욱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전선에 위치한 격전지를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5일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바흐무트 탈환을 위해 수개월째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І за ваше життя, яке ви разом зі своїми побратимами віддаєте за кожний клаптик нашої рідної незалежної землі. 교착 상태인 동부와 달리 남부에선 눈에 띄는 진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자포리자 로보티네 마을을 탈환한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진격이라고 평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뚫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아주 우회까지 진격한다는 생각이지만 러시아군도 이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는 등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석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서방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며 그럴수록 전쟁이 길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흑해 곡물협정 복원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에서 러시아의 요구가 이행되면 흑해 곡물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